안녕하세요. 하루 10분 투자로 수익 벌기의 강사부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눌림목 매수와 저점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될 시기와 줄여야 될 축소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항상 제가 대입해서 적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A 지점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데 큰 악재나 대량 매물 없이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1번 자리가 눌림목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고 2번 자리 B 자리가 바닥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처럼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그 종목에 대한 특별한 악재나 아니면 수급 주체들의 대량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요,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다 그러면 주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이라든가 그런 걸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나요?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확대해야 되는 시기다. 이유는 항상 설명을 드렸죠. 보유한 종목,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서 악재가 나온 게 아니고 시장 영향으로 주가만 내려와 있고 아니면 흔들기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최근처럼 시장이 조정이 나오거나 뭐 10%, 20% 이렇게 흔들기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비중도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평가선이 커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손절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여기서 많이 매수하셨다가 주가가 내려오거나 시장이 급락하면 축소를 해버립니다. 축소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거는 반대라는 얘기죠. 매수 자체를 이 자리는 아예 안 하고 1번에서부터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더 싸게 매수를 해서 물량을 모아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시장이나 주가의 흔들기를 통해서 종목이 주가가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주식을 비중 확대하는 시기다. 자, 그러면 반대로 주식 비중을 축소할 시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A에서 시장 조정이라든가 흔들기를 통해서 주가가 B까지 악재 없이 내려와서 차분하게 비중을 모아놓은 상태가 됐는데 시장 조정이라든가 종목이 흔들기를 끝내놓고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주식은 우리가 매도를 통해서 수익, 즉 돈을 벌려는 게 목적이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구간, 상승 구간 안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주식 비중이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간에서 나 이 정도에 10% 수익이면 만족해 하면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나는 분할 매도를 통해 여기서 1차 매도하고 여기 돌파하면 더 보너스도 기대해 봐야지. 즉 매수가 아니라 어디서 좀 더 수익을 더 크게 극대화시키면서 큰 수익을 벌까 하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는 얘기죠. 근데 애석하게도 시중에서는 반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구간에 오면 주가가 이제 신고가라든가 좋은 뉴스에 의해서 더 갈 것 같아서 이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확대를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그 종목에 대해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조정이 나와버리면 비중이 워낙 많은 상태가 되고 또 투자 심리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여기서 내려갈 때 본인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허공에 날리다시피 하는 손절이라든가 매도를 통해 가지고 축소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이제 시장이라는 게 조정을 맞춰놓고 다시 상승을 하면 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못했다가 다시 A 구간 자리에 비슷한 이 구간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합니다. 또 매수했는데 많이 다행히 좀 올라가면 항상 말씀드리죠. B에서 매수했을 때보다는 수익률도 적고 작은 수익을 버는데 또 시장이 조정이 마무리가 안 되면서 다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또 손절을 반복하면서 손실금이 쌓여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게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에서 특별한 악재나 대량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 조정으로 조정이 나오면 특히 최근 같은 장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차분하게 물량을 저점에서 모아놨다가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매수가 추격 매수가 아니라 차분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목표가에 도달하면 그때 수익을 실현하면서 주식 비중을 축소한다. 자, 보시는 차트는요,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다 보시면요, 이 자리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시장의 급락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A 자리죠. 이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이죠. 보시면 많이 떨어진 저점입니다. 그런데 A에서 매수를 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사태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손절을 통해서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시장 때문에 그렇구나 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놨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만큼의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자리는 손절,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손해보고 파는 손절이 아니라 주식을 더 사야 되는 시점, 확대하는 시점이다 보시면 되고요. 매수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구간 안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주식 비중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다 대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이게 A라는 종목이면 주식 비중을 수익 실현하면서 줄여놨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풍부해지죠. 그럼 그거 뭐 하겠습니까? 다른 종목을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많이 올라간 종목은 수익 실현하면서 주식 비중 축소, 악재 없이 내려간 종목은 더 싸게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보시면요,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가 앞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보시죠. 제가 항상 대입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 그림을 항상 시장 종목들 다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걱정하실 게 없겠죠.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 조정 이용해서 더 싸게, 또 아니면 조금밖에 못 샀는데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다 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비중을 늘려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죠. 수익. 여기서도 뭡니까? 주식 비중 저점 매수 해놓으니까 이만큼 올라가니까 수익. 여기도 수익. 여기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즉 반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무엇입니까? 이 자리만 건드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점 자리들만요. 단기든 중장기든 다 그래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비중을 많이 해요. 정말로 사고 싶다, 그럼 가볍게 5% 10% 정도만 1차 매수하고, 조정 나오면 나는 손절이 아니라 더 싸게 비중을 늘린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딱 1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목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내일 또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제가 봐도 이 종목은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일 더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 저항선이라는 것도 다 뚫어놓고 거래량도 폭발을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이슈 중에 하나인 M&A 이슈가 나왔습니다. 종목은 한샘이란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날까지 더 갈 것 같고 큰 수익을 줄 것 같던 종목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큰 개발학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즉 여기서 주식 비중을 확대 많이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낭패를 본다는 얘기죠. 그것을 한샘이란 종목인데요, 한샘 종목도 보여주고 있다. 제가 항상 드렸던 대로 저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비중을 늘렸다가 이럴 공간에 축소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절대로 주식 비중을 많이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한샘이라는 종목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메타버스 관련 알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최근에 없던 큰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차트를 더 갈 기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식 비중을 그런 기대감 갖고 많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큰 마이너스 25% 가는 급락이 나오면서 나왔다는 얘기죠. 즉 이 구간은 더 갈 수도 있지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더 가더라도 이 저점에서 매수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작고요.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주들 설명드렸는데요, 삼성전자 갖고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올 연초에 정말 뜻하지 않게 주가가 크게 급등하면서요 96,800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관 외국인들까지 가세하면서 특히 레포트에서 10만원 이상 돌파한다, 12만원, 13만원 간다, 그런 뉴스가 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매수가
가담이 된 종목입니다. 차트상으로도 너무너무 이쁩니다. 신고가 다 뚫었죠. 기술적 분석을 신봉하시는 분들한테는 신고가 없으니까 매물 없다, 레포트도 다 좋다, 상승할 일만 남아있었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한테 애를 태우면서 지금까지도 7만 원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식 비중을 크게 확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심적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쌀 때 매수했다가 여기서 비중을 확대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수익 실하면서 챙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별주, 테마주, 우량주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급격하게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너무 막연하게 겁을 먹지 마시고요. 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특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고 아니면 또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움이 되신다면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점 매수와 함께 주식 비중을 주식 투자하실 때 확대해야 될 시기와 또 축소해야 될 시기를 저 강사부의 개인적인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조정을 보기 위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도 청토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